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네, 두 번째 바로 변신의 빅뱅입니다. 자, 변신의 빅뱅. 공효진 씨가 그려내는 정의롭고 카리스마 넘치는 경찰 캐릭터 어떨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말투나 표정도 그렇고요. 신경 쓰신 부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도어락 촬영을 올해 초에 하고 3일 딱 쉬고. 네, 쉬고 바로 미용실 가서 펌을 하고 바로 투입이 됐어요. 제가 초반 촬영 시작이어서 네. 네. 근데 뭐랄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조금 약자의 좀 뭐랄까 좀 그 힘든 일들을 그쵸. 겪어내는 역할들을 조금 주로 하다가 하셨다가 이번에는 뭐 내 위에 몇 명이나 더 있을까 약간 그런 잘난 여자 캐릭터여서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를 네. 예. 근데 그래서 그쵸 그래서 더 이렇게 재미가 왜 사람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판타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네 내가 너 학교장 아내라고 역할도 해보고 하고. 싶고 뭐 이렇게 대통령 역할도 해보고 싶고 막 그런 저는 그렇게 주위의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 거 해보고 싶잖아요. 너무 해보고 예. 싶죠. 저도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새로웠다. 네. 류준열 씨가 이번에 연기하신 이 캐릭터는 굉장히 비범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 맡으신 역할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봐도 헤어나 스타일링 변화도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본인의 아이디어입니까? 뭐 일단 저는 시작은 기본적으로 이제 분장팀이나 의상팀 실장님들과 이제 상의하고 이제 먼저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데 그분들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인물 자체가 좀 독특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디테일한 저 옷이나 안경이나 뭐 이런 거 있어서 고르고 할 때는 이제 제 의견을 많이 냈는데 이미 뭐 사실 그분들이 준비해 주신 걸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거기서 고르다 보니까 네, 제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많이 된 것 같아요. 본인이 거울 보고도 굉장히 새롭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저는 저런 가죽 잠바 어디서 구했는지 단벌로 나오거든요. 단벌로. 네, 네, 제가 그 가죽이나 이런 걸 입고 싶었어요. 저걸 입고 싶어 네. 했다고. 네, 저 왜 어디서 그러니까. 구했냐고 했더니 준열 씨가 저런 걸 입고 싶다 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내신 거네요. 네네, 저 예. 안경도 평소에 제가 쓰던 안경 같은 브랜드 뭐 이렇게 제가 해서? 찾아보고 네 이래가지고 안경도 사실은 쓸까 말까도 굉장히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었고 안경이 사실 배우한테 이렇게 크게 도움을 주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닌데 또 불구하고 이 감독님께서 역할에는 네, 결단을 내려서 그렇죠. 네. 예, 필요하다고 느끼신 거죠. 자, 가장 큰 변화를 주신 분이 아마 이분이 아닐까 싶어요. 조정석 씨 캐릭터를 정말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아까 영상을 봤는데 더듬는 말투와 그리고 오프닝 영상에서 잠깐 봤지만 눈빛이 정말 장난이 아니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어떻게 연기할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쵸,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은 뭐 의상이나 헤어스타일이나 그리고 그런 것들은 감독님이 다 거의 선택을 해주셨어요. 왜냐면은 감독님의 머릿속에 그 정재철이라는 인물이 되게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감독님이랑 어떤 제 의견을 반영하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의상이나 뭐 다른 거 여러 헤어스타일 뭐 이런 것들 다 감독님이 선택을 해주신 거고 이 인물 접근할 때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기에는 되게 딱 봐도 시나리오를 보면 악역이다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악역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안타고니스트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얘만의 방식이 있고 얘만의 수단과 방법이 있는 거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거죠. 충분히 이해하기까지가 되게 어려웠어요. 얘는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막 이런 여기까지 되게 좀 힘들었는데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좀 예. 저 한번 현장에서 네. 준열 씨 아니 정석 조정석 씨가 씨? 막 준열한테 막 이렇게 막 제압당하고 이런 것도 분명히 쫓기고 쫓는 관계가 있었어요. 네. 근데
곧 찍을 때 막 정석이한테 너 근데 이렇게 악역의 느낌을 연기하는 거 기분이 어때? 힘들지? 그랬더니 힘드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막 쉽진 않죠. 왜냐면 그동안 또 그런 역할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희가 근데 봤을 때는 정말 그냥 뼛속까지 악역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저 인물이 하는 행동이나 생각들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물에 발을 담근 거랑 담가 본 거랑 되게 다른 것처럼 좀 거기까지 이제 제 감정까지 더 깊이 있게 좀 가보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감독님. 그러니까 제 처는 좀 이상한 놈인 거에 가깝고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작업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이제 드렸던 디렉션은 그냥 안타고니스트처럼 연기하지 말고 정말로 그냥 본인의 입장에서 주인공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안타고니스트처럼 연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저는 이 영화에서 저 역할에 대한 좀 주요했던 어떤 방향이었던 것 같고요. 그 방향성을 또 조정석 씨가 굉장히 잘 찾아준 거죠. 예. 자, 지금 아마 감독님 마이크 드신 김에 이 세 분이 뭐 연기로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들이지만 또 케미의 장인들이거든요. 누구와 함께 연기해도 엄청난 케미를 폭발시켜주는 세 분인데 이 세 분의 케미를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캐릭터를 제가 만들긴 하지만 이제 다 각자 거의 뭐 6개월이건 1년이건 그 역할을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머릿속에 있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찍으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 뭔가를 준비를 하셨네, 이렇게 뭔가 연기를 하시네, 이런 식으로 또 주고받으면서 뭔가 또 바뀌네. 그러니까 대사 한마디 정말 뭐 짧은 말 한마디를 이제 세 분 중에 누군가가 던졌을 때 또 갑자기 또 이상한 받는 뭐 리액션이 달라지면서 그 씬 전체가 달라지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 뭐 더 좋은 순간들도 많았었고요. 근데 그런 씬들이 저희 영화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가 한 것보다는 배우분들이 만드셨던 게 더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고 있으면서 재밌는데 관객이 다시 되셔서 예. 너무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정말 믿고 보는 배우분들인데 이 세 분뿐만이 아니라 이 뺑반에서는 염정아 씨, 전혜진 씨, 손석구 씨, 김기범 씨까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주시죠. 네, 뺑반에서 놓칠 수 없는 속도감, 바로 액션이죠. 뺑반을 이야기하면서 액션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정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이 새로운 액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님. 네, 맞습니다. 네. 하나만 좀 자랑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어떤 할리우드 영화들 같이 어떤 도로를 짚고서 뭔가 카체이스를 찍을 수는 없었던 컨디션이고, 당연히 저희 영화에 뭐 분노의 질주 같은 작품들도 뭐 10배, 15배씩의 어떤 예산을 쓰이는 영화니까요. 근데 저희는 이제 조금 경찰 영화라는 어떤 그 테마 안에서 동시에 뺑반이라는 타이틀에 가지는 기대감이 있으실 테니까 거기에는 부족하지 않게끔 정말로 열심히 카체이스를 찍었고요.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들이 조금 더 쾌감에 집중하는 어떤 카체이스 장면들이라면 저희는 계속 무술팀도 이제 CG팀도 조금 더 온도가 높은 좀 감정적인 카체이스는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뜨거운 카체이싱을 만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인가 조정석 씨 한국 최초 F1 레이서 출신 캐릭터를 위해서 직접 F3 머신 운전 열심히 하셨죠? 예, 열심히 했는데 러브콜을 예. 받았어요. 어디에서요? 예, 진짜 한번 오시라고. 예. 진짜 F1, F3 그쪽에서? 네네네. 그래갖고 아유, 립 서비스 왜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진짜라고 이렇게. 근데 그만큼 되게 열정적으로 저도 운전을 이렇게 배웠고, 그리고 배우면서도 되게 뭐 어떤 그런 쾌감도 느꼈는데 일단 영화를 찍어야 되니까 좀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조만간에 근데 정말 운전을 잘해요, 정석 씨가. 드라마 찍으면서도 운전씬이 많았는데 저도 뭐 거의 같이 했던 남자 배우들이 운전하는 차에서 찍는 많죠. 씬이 항상 있었죠. 근데 걔 중에도 가장 운전을 안정감 있게? 잘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확도가 높아요. 카메라 앵글에 요만큼 딱 들어와 달라고 정확하게 딱 들어가요? 들어와요. 신호 잘 지키고. 네. 운전을 되게 안정감 있게 잘하고 그래서 참 잘한다 생각했어요. 운동신경이 남다르구나. 자, 오늘 조정석 씨 또 다른 재능이 발견됩니다. 운전을 운전 잘하시네요. 잘해요. 예. 근데 사실 효진 씨가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운전은 잘한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운전을 잘한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안전하게 한다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아니 굳이 이번 칭찬을 옆에서- 해요. 왜 그래요? 무슨 아니요. 네. 아니, 면허 없으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 칭찬이 되게 약간 좀 그래서요. 예. 어색해서. 네, 쑥스러워서. 워낙 겸손해서. 안전하게 잘하는 조정석. 근데 제가 이번에 촬영하면서 그 F3도 몰고 연습을 하면서 운전하는 장면 되게 많았지만 카티에스 장면을 얘기하고 있었지만 제가 큰 사고를 한번 당할 뻔했어요. 왜? 이제 감독님 말씀처럼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운전하면서 제가 되게 감정적으로 연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그 배우가 직접 운전하면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 소위 말해 저희끼리 칼치기라고 하는데 그렇죠. 막 이렇게 뛰어들기를 막 해서. 그걸 하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이제 제 얼굴을 막 이렇게 막 제가 때리고 막 흥분해가지고 그러다가 잠깐 정신을 잃을 뻔한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요 진짜. 그래서 그랬고 근데 공효진 씨 심각한 상황이. 본인을 때리다가 정신을 잃을 뻔. 예. 그런 신의 힘을 당한 거죠. 예, 그런 녀석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 그때 눈을 딱 정신 살짝 드는 순간 바로 앞에 차가 있어서 그때 제가 이렇게 왼손 틀었군요. 예 들었죠. 근데 그게 오케이가 난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근데 조정석 아, 씨. 이게 너무 좋긴 했었는데 저희도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정말 안전거리 다 유지하면서 저희가 찍었긴 했었는데 그럼 너무 세게 때렸다며 연기를 본인 이제 얼굴에. 너무 하시면서 올라오셔서 이제 너무 좋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 순간이었었습니다. 네 감독님이 감정적으로 저희 되게 안전하게 찍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제작하고 예, 안전하게 준열 있어요. 씨도 그 정도로 잘해요. 그러니까요. 준열 씨는 제가 계속 옆에 타 있어야 돼서 이게 아니 내가 차라리 운전을 하면 내가 나 자신이라도 믿을 텐데 남에게 맡겨야 되니까. 목숨을 걸고 이걸 찍는데 준열 씨가 자기 운전 되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 너 잘한다고 했잖아. 공효진 씨, 네? 류준열, 조정석, 류준열 누가 더 운전을 잘하는? 안전하기는 정석 씨가 안전하고요. 네. 네, 젠틀하죠. 그리고 그리고 우리 준열 씨는 스피드 열정의 지금 나이에 열정에 네. 있어. 그래서 드리프트는 아까 오케이 했으니까 하지 마요. 그래도 드리프트 하고 이렇게 뭐랄까 그러면 아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또 했어? 막 이러면 혹시 더 잘 나올까 봐 이렇게 욕심과 열정이 굉장히 넘쳐요. 아. 스릴이 근데 진짜 준열 씨도 잘해요. 류준열 씨 차량을 연습용으로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연습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영화에 네. 등장하는 차량. 네, 실제로 보험이 안 들어있은 차를 운전 안 하는데 보험을 들어주셔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셔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네 이게 영화가 이제 차 스턴트 분이 운전하시는 거랑 네. 카메라 안에서 하는 직접 거. 하면서 하는 거랑 그림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거의 꽤 많은 분량, 거의 90% 이상을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했던 얘기의 반복이긴 한데 그 온도가 높은 뜨거운 온도, 카체이스는 결국 이제 배우들이 직접 운전하는 데에서 이제 뭔가 속이 말하는 건질 수 있는 그런 게 훨씬 많았고요. 저희는 거의 모든 쉬는 배우분들이 한 번씩 다 운전을 다 하시면서 찍었어요. 멋집니다. 진짜 위험천만해 보이는 그런 신들을 안전하게 촬영을 마치고 안전하게 배우분들입니다.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정말 본 적 없는 속도감 넘치는 액션 뺑반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면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오늘 들으시면서 영화에 대한 궁금증 굉장히 많으실 텐데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자, 영화 뺑반 예고편 아까 이제 보시고 오프닝 영상 보시고 굉장히 궁금하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자, 지금 오늘 무대 위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에 공효진 씨, 이 사실 그 현장에서 액션 촬영이 여러 가지가 이어졌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워낙 많을 거예요.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예. 많지만 아까 보니까 공효진 씨가 차 위로 올라가서 발차기 하는 모습도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도 스턴트,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좀 액션이 어렵구나 했던 씬들이 이제 그런 씬들이었고요. 이 두 분이 워낙 몸을 잘 쓰는 이렇게 액션 연기 간략한, 잘하시잖아요. 네, 몸치들이 아니고 그 반대여서 제가 사실 몸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고개 탁 돌린다 뭐 이런 건데 멋지게 딱 돌려야 되는데 조금만 빨리 돌리라고 해서 전 최대한 빨리 돌리는데도 그런 느낌이 안 나서 걱정스러웠고, 도어락 때는 제가 그 스릴러를 처음 해봐서 그런 연기하는 게 어려웠고 더 갈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뺑반에서는 액션을 갈고 닦았어야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합기도를 끊으려고 했었죠. 끄는 건 아니고요. 네, 항상 이제 또 홍보에 치여서 다음 영화에서 이제 다음 필코 끊겠다 집 앞에다가 그랬는데, 아니 일단 저는 이제 벌써 액션 영화를 끝냈는데 제가 마지막에 스태프들한테 저는 그러면 이제 합기도 끊어서 다음 액션 영화에서 정말 준비하겠다. 잘하겠다라고 얘기를.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정말 완벽한 액션을 보여주신 걸 아까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죠. 예. 아니긴 하지만 또 혹시 모를 뺑반 2가 나오거나 뭐 그러면 그때는 완벽한 액션으로. 그땐 정말 합기도를 배워서 하겠다. 네네.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예,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다. 예, 중앙 오른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조지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감독님한테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네. 이게 아무래도 카체이싱 액션이라는 장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국내 관객들한테는 아무래도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그 분노의 질주 시리즈랑 좀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분노의 질주는 당연히 너무 훌륭한 영화고 재밌는 영화인데, 이제 쾌감을 쫓는 카체이스라는 게 저희 영화랑은 딱 부합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영화에는 이제 뭐 요컨대 낙하산을 타고 떨어진 뭐 스포츠카 같은 그림은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 영화에 걸맞는, 어울리는, 그리고 차의 동선들이 많이 보이면서 배우들의 얼굴도 많이 보이는 뭐라고 할까, 좀 더 계속 온도가 높은이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희는 쫓기는 사람들 입장에서의 어떤 카체이스였으면 좋겠다. 이게 얼만큼 차가 멋있고 차가 얼만큼 뭔가 뭐 잘 부셔지고 이런 지점들보다 이 인물들에게 붙어서, 그리고 정말로 서울이란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카체이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쫓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의 감정이 고스란히 차의 속도를 만들어주는 아주 뜨거운 액션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른 이제 할리우드 영화를 볼 때 가끔씩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가 카체이스를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저기서 중간에 누군가 차에 치이거나 뭐 어떤 뭐 보조 출연자나 그냥 단역 배우 역할이 차에 치이거나 뭔가 다치거나 하는데 그냥 주인공들은 달리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 할리우드 카체이스에서는. 근데 정말로 실제라면 저러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런 다른 지점의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카체이스, 좀 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좀 구성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감독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 영화가 지금 이렇게 막 화려하고 막 시원하게 뻥 뚫리는 액션, 이렇게 막 카체이싱 이런 얘기가 이렇게 그렇게 예상될 수도 있는데, 감독님의 한준희 감독님의 차이나타운의 영화의 그거는 감독님의 색이라 사실 이 영화에 또 그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그런 지금 예상하시는 것과 굉장히 다른 영화일 거예요. 네, 그런 사람과 사람 간의 감정, 그리고 그
이제 뭐랄까 그렇게 영화에서 어떤 큰 역할들이 다뤄지면서 약간 이렇게 좀 생략됐던 어떤 그런 자꾸 그런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의 그 차이나타운을 보면 있잖아요. 그 한 사람도 놓고 가지 디테일하게, 않는 그 네. 모든 그 사람의 인간의 감정들, 상황들 그런 살아있는 그런. 근데 뭐 감독님이 새로운 영화를 찍으신 게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차이나타운 감독님의 세계 5년 한 그런 영화에 이제 이 하체이싱과 이 어떤 큰 버젯과 화려한 배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더 살이 많이 붙은 네. 저도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하면 그 감독님 말씀에 약간 효진 씨 말씀 다 동의하지만 자동차가 멀리에서 이렇게 그 넓은 앵글에서 자동차가 막 돌고 막 그러면은 거기에 타 있는 사람의 감정을 자동차가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쵸. 저희 영화에서는 제가 볼 때는 카체이스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걸 운전하고 있는 그 실제 배우의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길 수 있는 앵글이 되게 많았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그래서 배우들이 운전을 직접 많이 다 했고요. 그게 저희들도 운전을 되게 과감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안전하게 네, 촬영하셨다고 그럼요.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감하고 되게 그런 순간들이 많았었어요. 그쵸. 예. 카체이싱의 새로운 앵글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또 계십니까? 네, 안 계시. 네, 한 분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맥스무비의 성선혜 기자라고 하고요. 네. 저는 유진열 배우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내년에 뺑반을 시작으로 굉장히 다양한 차기작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뺑반 서민재가 그 2019년을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가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요약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아직 나오지 않은 캐릭터의 기대 포인트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영화를 사실 보면서 같이 작업을 하면서 감독님이랑 이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면서 캐릭터를 만들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런 작업 환경에서 감독님한테 좀 뭐 철학적이라고 하면 되게 거창하긴 한데 영화를 배우면서 영화를 대하는 자세나 영화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영화가 좋은 영화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감독님께서 하셨던 되게 인상적인 말이 이 영화는 관객들을 굉장히 기분 좋게 배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영화가 약간 그런 지점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서민재 캐릭터 또한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민재 캐릭터 또한 관객들을 굉장히 기분 좋게 배신하는 인물로 그려졌으면 좋겠다 라는 데에서 좀 포인트를 둬서 제가 연기를 할 때도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었고, 다른 캐릭터들과 다른 그런 기존에 제가 했던 영화들과 다른 또 다른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기분 좋은 배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없으시면 네,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네 분 모두에게 영화 뺑반은 새로운 시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더 애착이 가는 영화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마지막으로 배우분들과 우리 감독님, 예비 관객분들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끝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네, 오늘 이른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열심히 찍었고 저희 정말 재밌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곧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석 씨. 네, 올 연말에 지금 마야광이라는 영화로 인사를 드렸는데 바로 이어서 내년 초에 또 이렇게 뺑반이라는 영화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저희 영화 뺑반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고, 이렇게 아침 일찍 또 와주신 기자님들께도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열 씨. 네, 뭐 두 분과 다르게 좀 그래도 오랜만이라면 오랜만이랄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영화 처음 이렇게 홍보 뭐 이런 스케줄을 하면서 첫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떨리고 이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저희 영화가 이제 새해 첫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영화이다 보니까 네,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네, 행복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공효진 씨. 네, 저도 영화라는 건 항상 이게 어떤 내용일까도 흥미로워야 하고, 그리고 또 저는 배우들의 앙상블을 항상 기대하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지 않고 나는 저들이 어떤 연기를 하는지,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궁금하다 싶은 그런 영화, 그렇게 영화를 보기도 하는데, 저희 영화는 한준희 감독님의 그 차이나타운을 좋아하셨던 관객분들, 그리고 그 색과 도대체 이 카이 체이싱이 어떻게 만나서 어떤 얘기가 버무려졌을까에 대한 기대를 하시도 좋을 것 같고, 또 이 동시대 새 배우, 동시대 아닌가요? 또 인상 썼어? 동시대요. 아니요. 동시대. 동시대 싫어요? 비슷한 시, 좋아요. 예, 비슷한 네. 시대. 네, 예. 그냥 비슷한 시대. 뭐죠? 그게? 준열 씨는 자꾸 놀리고 싶어요. 네, 반응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성격이 참 좋죠. 예. 네, 또 저희 그 뺑반에 나오는 그 배우들의 또 그 앙상블도 되게 흥미롭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감독님이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예상하는 그런 캐릭터를 주시지 않았어요. 다 반대의 캐릭터를 주셔서 그거에 대한 그 즐거운 어떤 배신감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아까?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기분 좋은 네, 배신감. 기분 좋은 배신감을 아마 그렇게 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상하신 분이에요 좀. 네, 이상해요. 많이 네. 이상해요. 갑자기요? 마무리를 그렇게 굉장히 독특한 분으로 하죠. 예. 네, 그래서 막 상상하시는 것과 다른 영화일 거라는 얘기만 드릴게요, 전. 네, 감사합니다. 자, 점점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잠시 모실게요. 마이크는 의자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무대 빠르게 정리를 하고요. 포토타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은 공효진 씨 단독 촬영을 시작으로